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혁명을 일으키고 싶은 최옥석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역사를 통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차기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일의 다툼을 없애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일의 다툼을 없애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자는 역사에 박식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역사에 능통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역사에 눈을 떠야 돼요. 지도자는 역사에 해안이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역사에 무지하면 안 돼요. 대통령이 역사에 무식하면 안 돼요. 대통령이 역사에 문외한이 되면 안 돼요. 대통령의 역사에 소경이나 또 편파적이면 안 돼요. 역사에 편파적이면 안 돼요. 역사를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면 먹히기 쉬운 거예요. 적국에게.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면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엉뚱한 놈에게 이용당하고,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면 속아 넘어가기 쉬운 것입니다. 지금 중국이 조금 힘을 잡자 당나라 때 몇 자 안 되는 문헌 가지고서 그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동북공정위를 주장하고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동북공정. 여러분, 동북공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국은 현재 중국의 국경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역사는 중국의 역사이기 때문에 고구려와 발해 역사 또한 중국의 역사라는 주장이에요. 이거 무서운 말이거든요, 사실은. 동북공정. 이 네 글자는 엄청난 말입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여러분, 시진핑이 미국 가서 역사를 모르는 트럼프에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원래 한국은 중국의 부속 국가다. 원래 한국은 중국의 일부다, 일부. 원래 한국은 중국의 예속된 국가라는 망언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역사의 종주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한국이 중국의 일부분이므로 중국 손아귀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중화사상이라 그래. 중화사상. 중화사상이라는 건 무엇이냐? 중국이 세계 중심이다, 그 말. 중국이 세계 중심이야. 중국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한 것이 바로 중화사상. 영어로 시노센트리즘이랍니다. 시노센트리즘. 이걸 다른 말로 또 화이사상이라고 합니다. 화이사상. 뭔 사상? 화이사상. 역사를 모르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역사를 왜곡하게 하는 지도자가 되면 절대 안 돼요. 역사를 엉뚱하게 하는 대통령이 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시진핑의 말을 쉽게 풀면 한국이 지금 미국의 영향 아래 있지만은 어차피 한국의 종주국은 중국임을 알아야 한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얼마나 겁나는 말입니까? 얼마나 위험천만한 말입니까? 대통령의 역사 공부에 박식해야 되고 역사 지식의 해안을 가져야 합니다. 역사를 모르는 대통령은 무식한 대통령이야. 역사를 모르는 대통령은 큰일 날 대통령이고, 역사를 모르는 대통령은 분란 일으킬 대통령이고, 역사를 모르는 대통령은 사대주의 사상에 빠지기 쉬운 대통령이에요. 한마디로 동북공정은 중국은 대국이고 한국은 소국이다. 중국은 어른이고 한국은 너희 애기들, 한국은 너희 새끼들, 한국도 아닌 새끼들. 앞으로 역사 전쟁, 역사 다툼, 역사 투쟁은 계속 있을 겁니다. 이런데도 역사를 모르고 대통령을 하고 있어. 투표만 대하고 당선되면 대통령이냐? 그런 엉터리야. 전 앞으로도 궁중학교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들 이상 될 사람은 반드시 코스를
3개월 코스라도 겪어서, 한 달 코스라도 겪어서라도 궁중학교, 저는 궁중학교 교장 한번 하고 싶습니다. 민족 궁중학교. 그동안 군사정권 30년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늘 정통성의 논란이 온 거예요. 좌파 개념의 지식인들이 정통성 문제를 부각시키며 민주화 운동에 불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정권 30년에 이 역사를 바로 세울 수가 없었어요. 정통성이 부족하니까. 경제 부흥은 많이 시켰고 나라 질서는 시켰지만은 정통성의 문제로 역사 공부를 명확히 할 수가 없어서 오늘날 이 혼란이 온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정통성 때문에 국보 이승만을 버리고 엉뚱하게 이순신 장군을 내세워서 군사 정권의 정통성을 부각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순신 장군, 뭔 장군? 이순신 장군.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을 바로 교육시켜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냐고 이순신 장군으로, 자, 이순신 장군이 훌륭하지만 나도 이순신 장군이다 그 말이죠. 이렇게 정통성을 그렇게 살짝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군사정권도 지났고 문민정부도 바뀌어서 모든 것이 새로워졌으니까 이제는 뭔가 역사를 올바로 인식하고 역사를 올바로 잡음으로 좋은 나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역사 바로 세우기는 했습니다만은 저 중앙청 건물 하나 옮기고 몇 가지만 했지 진짜 역사를 안 가르쳤어요. 역사를. 이승만 대통령부터 초대 대통령 국부회장을 안 가르치고 엉뚱한 민주화 운동식으로 한 거예요. 그 역사 바로 세우가 아니야. 역사를 바로 세우려면 국부 이승만 대통령을 바로 세워야 돼. 그 역사 바로 세우가 아닙니까? 근데 친일파 청산이 아니라 중앙청 그거 뜯어가지고 그래서 IMF 온 거 아닙니까? 그만하게 하다가 진짜 안타깝습니다. 차기 지도자는 역사에 명쾌하게 국민들을 설득시켜서 바른 역사관을 갖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건국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국일. 한번 건국일. 건국일은 대한민국 생일입니다. 생일. 그래서 생일이 오늘날 1919년이냐 1948년이냐 이 논란이 분분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건국일이 언제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언제 생겼냐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이 언제 건국되느냐 이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정할 때가 언제냐 이런 말이죠. 사실은 국호를 정할 때가 대한민국 건국일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당군 때 있었습니까? 없었어. 당군 때. 고조선 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여러분 고구려 때 있었어요? 대한민국이란 말이? 백제 신라 일시조선 때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이란 말 없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떠들고 큰소리치고 거짓말하고 국민 속이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생일은 대한민국 국호를 정식으로 공표할 때가 바로 대한민국 건국일이고 생일입니다. 한 국가의 국호는 역사적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호를 사용할 때가 국가의 생일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그냥 결정된 것이 아니고 상당한 진통을 겪은 후에 간신히 결정됐어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헌법 기초의원 30명의
무기명 투표로 결정되는데요. 대한민국으로 하자는 표가 30명 가운데 17명, 고려공화국으로 하자는 표가 30명 가운데 7표, 조선공화국으로 하자는 표가 30명 가운데 2표, 한국으로 하자는 표가 한 표 나왔어요. 그래서 17표가 나온 대한민국이 만장일치로 7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 대한민국 이것이요 쉽게 나온 거 아니라니까. 헌법학자 30명이 기초를 해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했습니다. 후문에 의하면 대한민국으로 정한 것은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썼기 때문이라는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가 29명이 만장일치로 정한 이름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대한민국의 국호는 끊임없이 계속되는데 그 당시도 우파는 대한민국, 대한을, 좌파는 조선을, 중도는 고려를 하자고 주장을 아주 그 당시에 아주 그냥 이런저런 그냥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파는 그 당시 우파는 대한이란 말은 대한민국 하자 말이고, 좌파는 조선이란 말은 조선인민주의공화국 하자 말이고, 중도는 고려로 정하다.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다 그럽니다. 저는 그때 안 살아봐서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1950년 1월 16일 국무원 고시로 정식 국호는 대한민국이나 편의상 대한 또는 한국으로 약칭을 쓰도록 결정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인데 1950년 1월 16일 국무원 고시로 4글자지만은 약칭으로 대한이라 그래도 좋고 한국이라 그래도 좋다. 그렇게 한 겁니다. 3.1운동 때도 대한 독립만세가 아니라, 조선 독립만세가 아니라 대한 독립만세를 외친 것도 국호를 정하는 데 참고했습니다. 3.1운동 때 대한민국 만세 그랬지 조선 독립만세 안 했어요. 그래서 3.1운동 때도 대한 독립만세 그랬어요. 조선 독립만세 했습니까? 안 했어. 조선인민국 만세 안 했다니까. 알도 모르고 그냥 조선 어찌 하고 있어 그냥.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을 가장 싫어한 곳은 조선 총독부 이완용이 하고 조선인민공화국 하자는 바로 좌파들이 제일 싫었다 그럽니다. 왜냐? 이완용은 대한제국이란 말로 합방 조건을 했거든요. 대한제국. 그때는 대한제국을 황제국 그랬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제일 싫어한 사람이 이완용이 하고 좌파들, 조선인민공화국, 그것들이 제일 싫은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이 맞습니다. 국호를 정한 날이 대한민국이지 고조선이 대한민국입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백제가 대한민국입니까? 알도 몰라서 거짓말하고 있어, 그냥. 그래서 지금도 한마디로 말해서 조선 총독부,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 이완용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싫어해요, 늘. 그리고 조선인민공화국 사람도 싫어한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말한 사람들은 친일파든지 조선인민공화국파, 좌파지, 좌파. 나라 생일도 모르는 게 국민입니까? 나라 건국일도 모르는 것이 국민이냐고. 나라 생일날도 모르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나라 시작한 날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생일 즉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그러나 계속 그때는 문제가 있었던 것은 조선인민공화국으로 하자는 좌파들 논리 또는 조선제국, 조선총독부에서는 조선제국으로 하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조선으로 하자는 그 사람들의 논란이 계속 이어오는데 이것을 똑바로 잡을 대통령이 없었으니까지. 김영삼 대통령 때 잡으려면 그것부터 해야 돼. 그것부터. 알도 모르게 그냥 대통령 무시하면 안 돼. 그냥 대통령들이 투표만 해서 그냥 대통령 되니까 대통령이 그게 뭔 짓거리, 그게 뭔 짓거리요. 국호를 정해서 공포한 날이 바로 그 건국일이고 나라 생일입니다. 알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현 대통령께서는 약간 조선인민국 쪽으로 좀 어떻게 방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바로 잡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입니다. 우리나라 생일은 1948년 8월 15일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방송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제발 좀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좀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